제가 오늘 간단히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언론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어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 김신의 재심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랑이법 관련한 것입니다.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치적인 사건 곳곳마다, 청와대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 곳곳마다, 즉 정윤회 사건, 그리고 성완종 뇌물리스트 사건 등등 곳곳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청와대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 저희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였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와대를 들어갔다 왔고 그때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김신의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의 씨가 무기징역입니다. 친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나는 무죄라고 울부짖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당시 제가 법무부에 이와 관련해서 면회를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도 취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김신의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게 됩니다. 당시에 김신혜 씨 관련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정말 억울한 경우,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법안을 시작했고, 그리고 김신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제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났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현장 곳곳마다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 그리고 김신혜 무기징역수 관련 사건을 재심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고 어제 결정이 났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에는 재심을 받아들이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도 오히려 말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증거로 내놓지 못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재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무기수 김신혜를 담장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범인이, 이런 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신혜 살인사건 관련한 것입니다. 처음 보도가 나올 때 제가 연결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범인이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심, 2심, 3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으나 감옥에 있다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심해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통과시키고 김신혜 사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에 저희 정치인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5세 소년의 익산 오거리 약촌 살인사건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당시에 이 소년에게 유죄를 내렸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년은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진범이 자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니라고 항고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럴 때는 항고할 것이 아니라 재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신혜 사건도 검찰은 항고를 할 것이 아니라 재수사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이법이 오늘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법이 뭐지? 사랑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떠났습니다. 사랑이는 아빠 손에서 컸습니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자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법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사랑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적용도 받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아빠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4번의 재판을 거치는 행위를 해야 2년이 지나야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따서 제가 사랑이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올 4월 20일 사랑이법은 통과되었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유전자 검사한 내용을 가정법원에서 확인해주면 곧장 그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랑이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류가 바로 그 서류입니다. 우리는 4번이나 재판을 거쳐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민법, 대법원도 생각 못하고 법무부도 생각 못했던 내용을 제가 언론에 나온 여러가지 사연을 듣고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출생신고를 못한,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모든 아이들이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엄마는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또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보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한 장을 받아가고 이 한 장에 맞춰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유전자 검사한 것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제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8살이 되어도 학교 가지 못하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행되는 사랑이법, 법사위원 국회의원 서영교 아줌마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4월 20일 날 통과시켰고 오늘 시행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태완이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 챙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